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청문회 이면 합의서 위조 논란, 여기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국정원장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정원장과 되시는 것과 이미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적과 내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임명도 되기 전에 국정원 개편까지 전임 원장이 다 하고 임명하는 날 국정원 개편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박지원 씨가 어떻게 적과 내통하든지 간에 이 국정원을 흔들거나 할 일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안정적으로 해놓고 전임 국정원장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이름도 바뀝니다. 새 이름 제가 아직 기억은 못했는데 이름 바꿈으로써 새로운 국정원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임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임무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대외 협력, 대외 정보 관리만 하는 그런 박지원 씨를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 최고라고 하시면서 기회주의라고 표현한 건 오포투니스트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존의 비법이에요. 이게 뭔가요? 물어보거나 저하고는 맞는 거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한 자리 차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권력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사람, 좌고우면하지 말자, 좌우를 따지지 말고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놈은 쏴라, 움직이는 건 잡아라. 우리 고스톱판에 항상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놈을 쳐야지 딱 잘 붙습니다. 자, 어렵다고요? 네, 대외 안보 정보원이라고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연을 어떤 분이 또 보내왔어요. 박사님,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제는 혼란스러움을 넘어 거의 기절할 상황입니다. 이분 드디어 이제 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네. 이번에도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지난 7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과 이면 합의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2000년 4월 8일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저 합의서를 봤어요. 신문에 있는 거. 그래서 쫙 확대해가지고 쫙 봤더니 박지원 씨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협력 어쩌고저쩌고 송영 씨하고 같이 했어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런데 저걸 딱 보는 순간 실소가 났어요. 첫째, 저 합의서가 있는 거 공개하는 게 무슨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저런 합의서를 한두 개 만들었겠어요? 수백 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합의서가 계속 합의된 대로 지켜지는 게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4, 5년 정도 가는 게 지금까지 50년, 60년 남북 대하던 관계의 역사잖아요. 근데 저 합의서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걸 제출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제출한 내용을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합의서에는 인도적 지원 5억 달러, 남쪽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 합의서대로 25억 달러를 우리가 3년 동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북한에. 안 줬어요. 안 줬는 게 아니라 못 줬어요. 25억 달러면 적어도 한 3조, 4조 될 텐데
그거를 경제협력 차관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뒷돈으로는 줬느냐? 뭐 북한의 이 삥뜯기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이 남북 정상 회담하는 거,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누구예요? DJ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회담할 때, 그럴 때 그러면 회담할 때 우리가 이 그냥 공짜로 북한이 우리를 만나줬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 대개 조선에서 이 황제를 만나러 갈 때 이 황제한테 조공을 하듯이 누구를 만나려면 항상 대면 상담료, 그걸 이제 황제나 왕이면 아련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아련료, 상담료, 대면 상담료를 DJ 대통령이 그럼 북한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김정일은, 그리고 DJ도 마찬가지고, 김정일은 자기한테 돈 주지 않으면, 물론 지 부하들은 돈 안 줘도 지가 돈 주는 애들이니까 만나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안 받아요. 오늘 후원 많아서 좋다고요? 제가 왜 제 눈에는 후원이 안 보이지? 아니, 김정일은 후원이 아니고 대면 이 아련료를 주로 받았는데, DJ 대통령은 그 아련료를 주고 만났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줬죠. 근데 그거를 준 거를 아련료 이래가지고 이 돈 준 증거를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안 남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거 묻지 마세요. 왜? 그거 또 명예훼손이나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성사시키고 또 나름대로 남북협력하고, 그거를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본인이 감옥살이까지 한 그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업적이던 그걸 하신 분이 박지원 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국정원장이든 이 비서든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그것까지 해가면서 만나게 한 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만난 거, 김정은 만났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김정일 만난 거는 아련료 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개성공단 뭐 어떻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금강산 다 그게 아련료에 들어갔지. 그러면 닭곰탕에 들어간 줄 아셨어요? 네, 알이랐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누구예요? MB가 그렇게 김정일 만나려고 난리를 쳤는데 못 만난 거는 아련료를 제대로 못 줬나요? 그럼요. 그래서 북경에서 그렇게 많이 특사도 보입하고 뒷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누구예요?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 반기문 총장, 본인 유엔 사무총장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만나줬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줬어요. 왜? 아련료를 안 줘서. 이게 북한이 대외 관계를 맺는 기본인데, 이에 박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고, 이면 합의서가 위조 문서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대요. 그럴 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박지원 씨가 아니 그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합의서 쓴 게 뭐 어디 한두 장입니까? 그리고 합의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그때그때 필요했어서 했지, 항상 정권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니까 합의서 자체가 남북 관계에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때 내가 무슨 일로 그걸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DJ 대통령이 역사상으로 처음 이 온갖 날파리들이 지금 저 앞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저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날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임명자, 그럼 당신의 이번 이 국정원장 임명의 가장 큰 임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서 남북관계 지금 다시 회복하자는 게 주된 임무고, 아마 뒷돈 내가지고 아련하게 만드는 거 당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 임무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건가를 두려워해가지고 박지원 원장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위조 문서입니다. 하면서 지가 쓴 사인도 위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결국 임명장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소감을 이렇게 밝혔대요.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국회에서 정보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본인이 임명하면서 거짓 증언하고 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거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5년 만에 친정에 복귀하겠다. 친정이 어디예요? 이 뭔 소리예요? 대통령님 등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건 뭐예요? 친정이 친정분이라는 댓글이 달렸어. 지난 한 주 내내 언론 미디어에서는 이면 합의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나름대로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따라 박지원 후보가 국정원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제가 그런 생각은 진짜 멍청한 기자들이 막 달려있는 거지, 이 문서의 진위 여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미 설명했죠. 단지 박지원 씨가 얼마나 떳떳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 그거를 마치 임무를 안 받은 것처럼 하고 넘어가느냐, 이 표현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박지원 후보의 임명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가 마음을 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 진짜 훌륭해요. 박지원 후보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을 읽어야 하는 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떤 마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대통령이 마칠 때까지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참 훌륭하세요. 왜냐면 한반도에 이 위기 전쟁 위협 이거 심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1년 안에 만나게 되면 그거는 개나 소나 다 박지원이가 뒷돈 줘가지고 이 문재인하고 만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 또 야당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이 거기에 동참해 주겠어요? 김정은 그런데 돈만 많이 주면 웬만하면 또 그 쇼에 동참할 생각도 있어요. 지금 돈이 급하니까. 우리 돈이 급하면 무슨 짓인도 못해요. 상관없거든. 그런데도 그게 관련된 맥락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맥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왜 그 사람에게 새삼스레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서를 제시하고 임명 불가라고 하는지, 또 본인도 이미 그 일로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왜 대북 지원과 관련된 합의서를 부인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얼마든지 인정하고 지금 이 나라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술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하는 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문 대통령의 마음도 잘 전달이 되겠어요. 박사님, 이런 혼란한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어느 분의 심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박사님은 이 일을 지켜보시면서 무엇에 주목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러려면요 1년 안에 6개월 안에는 김정은하고 만날 가능성 죽어도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6개월은 거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6년의 느낌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적어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미사일을 강조하고 본인이 남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사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북한은 끝까지 우리는 굶어 죽어도 우리의 노선을 하고 미사일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이 본인들이 얼마나 강성대국인지를 주장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또 어디다가 사과 하나 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진짜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이 뭐 그쪽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전혀 움직일 방안이 없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 그만둘 때 한 6개월 전에 또는 3개월 전쯤에 만날 때가 가장 극적인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1년 반 동안요 북한하고 계속 긴장이 고조되면서 뭔가 또 정권이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내야 될 거 예상되시죠?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